큐시투웨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이수아 기자 준비했죠? 네, 윤 대통령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지지율 상승, 윤 대통령 연말 바빠진 김건희 여사입니다. 이 윤 대통령 계속해서 민생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죠. 오늘은 기획재정부의 신년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모습부터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우리의 그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이제 개혁을 가동시켜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인기가 없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고. 네, 취임 뒤 첫 업무 보고는 사실 부처 장관들과 독대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는데요. 네. 앞으로는 이 일반 국민도 좀 참석을 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월 안에는 이 부처 보고들은 좀 모두 마무리 짓겠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계획인데요.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지난 15일에도 국정과제 점검회의 때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노조 부패도 공직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이 적폐 청산을 언급했다라는 부분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노동, 연금, 교육개혁 이 3대 개혁을 연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3대 개혁 관련해서 이수아 기자. 네. 이 어제 청년들이랑도 좀 만났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이 청년 200여 명과 이 노육, 교육, 그리고 노동, 교육, 그리고 연금 네. 이 3대 개혁을 주제로 한 간담회 자리였는데요. 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기념사진을 보니까 좀 익숙한 얼굴이 있더라고요. 지금 옆에 계신 이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님도 네. 출석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뭐 이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이 특히 노동개혁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앞선 이 기재부 업무보고 때 발언과도 좀 결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이 노동을 존중하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라고 발언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청년 간담회 두고 야당의 시선은 곱지가 않습니다. 네, 지난주에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던 이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도 네. 야권에서는 각본이 있는 게 아니냐,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았다 이렇게 비판했었는데 네. 이 어제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의 정치 성향을 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200명의 청년들 이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 보좌역이거나 이 자유청년연대 회원 등 윤 대통령의 우호적인 사람들만 불러 이 반쪽 소통에 그쳤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네. 이런 비판에 간담회에 참석했던 강승규 시민사회 소속은 6부류로 참가자들을 나눴다. 네. 다양한 청년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한 이 청년 간담회 자리 직접 가셨던 분이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죠. 장해찬 이사장님. 네, 사진에서 딱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 가셨는데 야당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보수를 지지하는 청년들만 부른 거 아니냐. 이 짜고 치는 구스톱 아니냐 뭐 지금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한 건데 이 구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히 말하면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등 윤석열 정부의 개혁에 대해서 동의하는 청년들이 함께한 거죠. 동의하는 청년들. 네, 제가 용산 대통령실과 함께 어제 행사를 주관했고 네. 또 저 자리에서 청년들이 앞장서서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에 힘을 보태겠다. 우리가 나서서 이 개혁을 이끌겠다라는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네. 뭐 대선 때 했던 청년본부, 청년보좌역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참 많은 청년 시의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네. 이 청년 지방의원들도 함께 했었고요. 네. 또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시민단체도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 민주당 쪽 청년들이나 진보 청년단체 사람들이 동의하느냐. 사실상 민주노총의 하위 세력으로 전락해서 이 개혁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어제 모인 청년들이 개혁에 대한 결의를 다진 것을 시작으로 네. 앞으로는 뭐 민주당의 청년위원회나 또는 진보 성향의 청년단체와도 대화 내지는 토론을 계속하면서 네. 과연 대다수의 평범한 청년 세대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연금개혁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치열한 여론전과 또 설득전을 펼쳐나가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어제 자리는 윤 대통령의 이 3대 개혁에 대해서 지지하는, 동의하는 청년들이 모인 자리는 맞다. 하지만
그러면 또 진보 쪽 민주당을 지지하는 청년들은 그럼 이 개혁에 대해서 얼마나 또 동의를 하는지도 같이 뭐 여론전을 통해서 좀 같이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윤 대통령 지금 보면 뭐 굉장히 뭐 이 국민 보고 대회 형식처럼 굉장히 뭐 국민 패널 100명을 놓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지금 청년들을 따로 만나기도 하고 일단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수아 기자, 네. 원래 소통하면 보통 기자회견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신년 기자회견은 또 안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 내부 검토 중이기는 했는데 이걸 결국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뭐 이런 대통령실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윤 대통령이 생중계 국정 과제 점검 회의로 이미 내년 비전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네.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부처벌 업무 보고 있잖아요. 이 일정이 좀 빡빡해서 좀 넣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또 업무 보고가 사실상 이 신년 기자회견의 의미다라는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업무 보고는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이 출입 기자들이 각종 현안을 두고 좀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신년 기자회견과는 좀 성격이 다른 네.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 전임자들을 봐도 이 문 전 대통령 4년 동안 4차례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3차례 신년 회견을 열어서 좀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경우 언론 소통 사구로 쓰여졌던 어떻게 보면 도어 스태핑이 네.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인데 이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하는 게 윤 대통령한테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인 걸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스코어 딱 보면 민지숙 기자. 네. 일단 국정 지지율은 상승세예요. 맞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 지지율 45%대에 근접하고 오. 있습니다. 앞서 짚은 여러 논란들에 불구하고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2주 전보다 5%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이 윤 대통령의 결단력과 추진력이 가장 높게 꼽혔는데요. 네. 이 부정적인 평가 이유로는 경제와 민생 문제가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45%에 가까운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 지지율 어떻게 보면 이걸 굳힐 수 있는 게 또 사면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사면 지금 계속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좀 확정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저께 이진복 정무수석이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을 찾아서 네. 직접 꽃과 선물을 건넨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네. 이날이 이 전 대통령 생일이었거든요. 이 대통령실에서는 관례상 했던 일이다라고 설명하긴 했지만 네. 사실상 이 사면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이런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권 정치인 사면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앞서 김경수 전 지사는 이 불원서를 제출했죠. 네. 최근 언급된 이 한명숙 전 총리에는 이 대통령실 관계자 이야기를 따르면 네. 현재 미납 상태인 추징금 7억 원을 다 내기 전까지는 사면은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경빈 위원님, 네. 사실 이번 사면 얘기가 계속 나온 지는 좀 됐어요. 근데 사면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나온 게 이번 사면은 좀 대통합 사면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 한명숙 전 총리 지금 다 안 되는 분위기군요. 대통합 사면이 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라는 제도를 이제 헌법에 만들어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특히 이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면 같은 경우는 양 진영을 좀 아우르기 위해서 네. 균형을 맞추는 게 일종의 이제 관례처럼 있었는데 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미 이제 그 치료 목적으로 밖에 나와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사면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이제 후보로 거론됐었던 뭐 김경수 전 지사나 한명숙 전 총리나 이런 야권 인사들이 이제 제외될 걸로 보인다라는 네. 거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도 야권하고 이제 타협하거나 뭐 적극적으로 협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일방향적인 정책 추진을 해왔는데 그게 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내부적 판단을 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누적이 되게 되면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네. 이 중도층이나 혹은 뭐 상대 진영을 지지하는 층에서 이 비토 정서가 좀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당장은 지지율이 올라가는 구간에 진입했을 때는 네. 이 보수 진영들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이 여론조사에 응하기 때문에 네.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네. 정권의 어떤 건강성을 해칠 수가 있다. 착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제 우려하는 거라서 사면 조치를 할 때도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만 야권까지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배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가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일 수도 있다라는 이 개인적인 의견을 또 주시기도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윤석열 정부 한 7개월 차 지금 되고 있죠. 그동안 사실 처음에는 지지율이 좀 너무 낮게 시작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약간 일단 지지율로 봤을 때는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분위기에 또 연말 분위기를 타고 이소아 기자, 김건희 여사의 노출 빈도가 또 굉장히 늘어났어요. 네, 얼마 전에는 이 연말 소상공인 판촉 행사에 윤 대통령과 같이 와서 저희가 소개를 맞아요.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어제 청년과의 간담회 자리에도 동행한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환경 문제는 우리가 개인과 민족을 떠나서 그 개인의 성향과 가치를 떠나서 진짜 인류가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 청년들의 그런 ESG 기업 환경 그런 노력들을 또 그런 기업 활동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께서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간담회 참석뿐만 아니라 어제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다가 오늘 대통령실 서명 브리핑으로 또 추가 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한부모 가족 한마당 행사에도 단독 일정으로 갔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 한부모 가정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9월에도 같은 이 단체 행사에 갔었는데 이때 네. 비공개 방문했던 시설에서 만났던 한부모와도 제외를 해서 굉장히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또 사진으로 잡히기도 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이렇게 사회적 약자나 청년 세대 챙기는 일로 연말 바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일에는 부산에서 이 대학생 봉사자들과 함께 이 쪽방촌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방문하는 봉사 활동을 함께 했고요. 네. 또 청년들이 창업한 카페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말에는 유기견 관련된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김건희 여사 뭐 사회적 약자를 만나는 지금 이런 행보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장혜찬 이사장님. 근데 사실 이 앞서서 캄보디아 갔을 때 그때 사실 논란이 됐었던 게 사진만 공개가 됐어서 그 사진 갖고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 이 조명이 뭐 있었던 거다 없었던 거다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사진 말고 그럼 일정을 공개하는 게 어떠냐.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참 되게 좋은 일정들인 건데 이것도 다 사후에 사진으로 지금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왜 공개를 안 하는 걸까요, 일정을?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지금 김건희 여사의 행보 주요 요소가 네. 우리 사회 소외된 분들, 좀 상대적 약자인 분들 만나는 건데 네. 여기에 공개 일정으로 우르르 취재진이 따라 붙게 되면 그분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갑자기 뭐 많은 취재진이 몰리고 하다 보면 본말이 전도되고 네. 이게 결국 진정한 의미의 봉사가 아니라 이 보여주기식으로 취재진 따라붙어서 이분들에게 불편을 끼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언론 환경이 조금 재정비돼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려 대통령과 직접 만나는 그 현장에도 네. 쓰레빠 끌고 올라와서 난동 피우는 기자가 버젓이 대통령실에 출입 기자로 아직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언론 환경이 좀 재정비되고 신뢰관계가 쌓인다면 뭐 나중에는 공개 일정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요것만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언론 환경이 재정비돼야 되는 게 두 번째 이유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 개인 의견이죠, 그건. 네. 그게 신년 기자회견을 열지 않는 것과도 연관이 돼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제 소통의 방식이라는 게 기자회견도 하나의 소통 방식입니다만 네. 그 어느 대통령보다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중단됐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국정과제 점검 회의처럼 국민 패널을 직접 초청하고 생중계하는 것들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상당히 호의적이다, 긍정적이다라는 대통령실 내부의 어떤 기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해보고 네. 그 중에 나중에는 당연히 뭐 기자회견이나 기자분들과의 문답 등도 네. 소통 방식 중에 하나로 또 재개되거나 특정한 날짜가 분명 잡히겠죠. 네.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장혜찬 이사장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이런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는 행사 네. 같은 경우는 네. 비공개로 하는 것도 충분히 좀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신년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제 정상급 인사가 신년 기자회견을 건너뛰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국가 급변 사태를 제외하고는 네. 웬만하면은 한 해에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형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꼭 네. 이제 기자라고 해서
국민들과 다르지 않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대통령한테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궁금한 거를 물어보려면 사실은 형식이 갖춰진 상태에서 패널을 각 부처에서 지난번에 선정했던 것처럼 하는 걸로는 좀 부족하고 그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여러 질문을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기자회견을 갖춰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뭐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올해는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명확하게 지금 내놓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글쎄요, 저희 프레스룸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